자, 그 다음 얘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중심 원소가 뭐예요? 질소죠, 질소.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민이라고 합니다. 아민. 그래서 이제 아민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바로 질소가 sp3 혼성 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아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AMINE. 그럼 이제 sp3라는 말을 예전에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다른 말로 쓰면 sp3는 다른 말로 세 번의 단일결합. 그래서 질소가 단일결합 3번 하고 있는 것을 아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단일결합 3번 그리고 얘도 단일결합 3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일결합 3번 하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수소만 붙어 있는 경우 아시겠죠? 수소만 붙어 있는 경우는 아민이라 하지 않고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가 sp3 혼성 3번의 단일결합하면 원래 이름은 아민이 맞는데 그 중에서 그냥 수소만 다 붙어 있는 거는 오직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아민이라 하지 않고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짜잔 짜잔. 자, 둘 다 뭐가 있어요? 둘 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요 비공유 전자쌍 이게 무엇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염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 하나 염기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 왜 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Y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Y, WHY, Y라는 책 있죠? 그 Y의 응급처치편에 보면 Y의 응급처치편이 있습니다. 응급처치편이 보면 개미한테 물렸을 때 뭘 발라라? 개미한테 된장이요? 베이킹 파우더. 개미한테 물렸을 때 비누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누도 나쁘지 않고요. 가장 효과적인 건 바로 방금 누가 오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줌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빙크스 오빠 뭔가 전 우주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거기 보면 뭐냐면은 이 개미한테 물렸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발라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개미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개미하고 벌이 같은 과인 거 알아요? 개미하고 벌이 같은 애거든, 같은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을 잡아서 날개를 다 띄워버리면 개미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정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아요. 벌을 잡아다가 특히나 말벌 같은 거 잡아다가 날개 띄워버리면 개미랑 생긴 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개미하고 벌이 해부학적으로 똑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미는 사실은 이빨로 물 수도 있는데 이빨로 문다기보다는 위급할 때 이게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개미가 벌이랑 똑같아요. 개미가 벌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꼬리에 뭐가 있냐면은 그 개미산이라고 폴믹 애시드라는 산이 있어요. 산. 그래서 그 산으로 이렇게 콕 찌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물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개미한테 나오는 그 산이 개미산이니까 그 산에 물렸을 때 산을 중화하려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염기가 좋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수를 발라라 그런 말이 있는 거지. 아까 오줌 발라라, 소변 발라라 이게 뭐냐면 소변에 소량의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변도 약간 염기성 성태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개미한테 물려서 소변을 발라라가 그런 말이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염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 지금 이 두 번째 바로 루이스 염기라는 개념이 있죠. 자, 루이스 염기의 정의는 뭐죠? 바로 저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루이스 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누구랑 반응을 시키고 있냐면 물이랑 반응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요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요 수소한테 전자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왜?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수소는 결합선이 몇 개만 나와야 돼요.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결합선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 이 수소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려고 이 기존 전자를 산소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가 요거하고 요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서클링한 수소하고 파란색 전자쌍을 보면 누가 어떻게 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뭘 줬어요? 얘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전자쌍을 줬죠. 전자쌍 주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루이스 염기. 알겠죠? 루이스 염기. 그러면 얘는 전자쌍을 어떻게 했어요? 전자쌍을 받았겠죠. 전자쌍 받은 애는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루이스 산. 아시겠죠? 루이스 산. 그래서 얘는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요 질소 형식전은 어떻게 됩니까? 요 질소 형식전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전을 까먹었어요? 형식전을 까먹었어요? 자, 형식전화를 따질 때는 복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형식전화 따질 때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선에 있는 모든 전자들을 우선 표시해 둔다. 초보일수록. 알겠죠? 자, 그리고 결합선에 있는 전자를 절반, 몇 개? 절반만 이 해당 원자가 갖는다. 그러면 이 질소는 주변에 결합선이 4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주변의 전자 8개 중 몇 개만 이 질소가 가져갈 수 있다? 4개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질소는 최외각 전자 5개인데 지금 4개가 됐잖아.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 중에 하나가 많아진 거예요? 하나가 작아진 거예요? 하나가 작아졌죠? 전자가 작아진 거니까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어요? 플러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아이디어를 형식 전화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질소의 수소 세개에 CH3가 있는 채로 플러스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 녀석을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 산소 형식 전화 마찬가지로 얼마겠어요? 이 경우는 저 산소 형식 전화가 1-가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아직 루이스 구조 범위는 아니니까 자세히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놈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요렇게 탄소에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요런 부분을 메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틸.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틸. 그래서 얘 이름은 암모니아. 알겠죠? 암모니아. 얘 이름은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아민이라고 해서 얘 이름은 메틸아민이라고 부르면 돼요. 아시겠죠? 이름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자꾸 내가 얘는 이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암모니아, 얘는 메틸아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메틸아민이 물이랑 반응을 해서 이런 양이온이 되고 OH- 음이온이 만들어내는 반응을 이 암모니아에서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틸이 그냥 수소이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비공호 전자가 이 수소랑 반응해서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 질소 형식 전환 다시 뭐가 되겠어요? 1+가 됐고요. 그 다음에 OH- 또 이온가 얼마겠어요? 마찬가지로 1-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루이스 산 염기로서 전자쌍이랑 수소랑 반응하는 반응성은 위아래가 사실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저 전자가 이동하고 수소가 이동하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때 둘 중에 누구는 더 생염기고 누구는 더 약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비공호 전자쌍, 여기에 있는 이 비공호 전자쌍, 요거에 대해서 무엇이 알려져 있느냐? 무엇이 알려져 있느냐? 바로 위에 있는 놈이 pKb 값이 얼마냐면 0.52
아니 3.34.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은 PKB 값이 얼마냐면 4.75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난데없이 KB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때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할 거는 바로 가수분의 상수라는 개념입니다. 쓸 때 KB라고 씁니다. 자, 가수분의 상수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에서 꼭 배워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설명합니다.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B라고 하는 어떤 염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염기가 있다. 보이시죠? 참고로 염기를 영어로 베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B라고 줄여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뭐가 되어 나타날 수 있냐면 요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서 B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BH 플러스 짝산을 만든 거고요. 그러면 그 모습을 아민의 경우는 요런 꼴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쪽 반응이건 아래쪽 반응이건 더하기 H2O 해서 양이온 만들어졌고 OH 마이너스 만들어졌고 한 상황을 일반적인 반응식으로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여러분 이거 한자말로 뭐라고요? 한자말로 더하기 가짜라고 하거든요. 한자말로 더하기 가. 이거 한자말로 뭐 하다고요? 이거 한자말로 수.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수 분해 반응. 알겠죠? 그래서 가수 분해 반응의 평형상수라고 가수 분해 상수 K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KB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당연히 이 KB도 무엇의 한 종류다? 얘도 평형상수의 한 종류입니다. 얘가 이 경우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요런 꼴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어떻게 표현된 거야? 그냥 반응물 분해 생성물 그 B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반응식상에는 있는데 표기되지 않는 게 있죠. 누구? H2O는 표기되지 않죠. 이유는? 이유는 바로 H2O가 여기서 뭐로 작동해서? 용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뭔가가 생략돼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이 뭐냐면 바로 용매의 활동도라는 개념인데 그냥 우선 이런 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H2O가 여기 지금 용매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 용매의 활동도 부분만 1로 표현돼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상수 표현할 때는 이런 용매의 경우 표기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이렇게 테크닉 같은 게 있죠.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게 바로 뭐다? 가수분의 상수다.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KB 값이 이 값이 클수록 뭐다? 더 센 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생염기일수록 뭘 잘 만들어내겠어요? 생염기일수록 가스분해를 잘해서 OH-를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KB가 클수록 더 생염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P라는 함수가 있었죠? P.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KB는 정의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로그 KB일 테니까 역시나 이것도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생염기일수록 이 값이 더 커지겠어요? 더 작아지겠어요? PKB는 더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PKA 대신에 B로 바꿔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때 문제에서 염기성도를 비교했으니까 PKB는 클수록 센 산이야? 작을수록 센 산? 클수록 센 염기야? 작을수록 센 염기야? 좀 더 작을수록 더 센 염기가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 경우는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뭐 4.7, 3.4니까, 3.3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보다 이 값이 조금 더 작으니까 이게 더 센 염기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요게 더 센 염기. 자, 그럼 여기에 이제 1, 2, 그 다음 세 번째 3. 어떤 컨셉이 있었느냐? 바로 이거지. 산이 안정할수록 그 염기는 더 센 염기 라는 논리 구조를 적용하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무슨 아이디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의 이름이 뭐죠? 이게 브랜스테드 로리 짝산 짝염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이 그냥 짝산이다 짝염기다 뭐 이렇게만 정의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요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브랜스테드 로리 짝산 짝염기 개념이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 자, 둘 중에 누가 더 센 염기라고? 누가 더 센 염기? 데이터상 이게 센 염기라고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럼 이때 요 놈이 됐건 요 놈이 됐건 둘 다 짝산일 텐데 짝산일 텐데 둘 중 그러면 누가 더 안정해야 해? 누가 더 안정해야 해? 자, 둘 중 누가 더 안정해야 돼? 바로 얘가 더 안정해야 이 말대로 얘가 더 생산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설명은 뭐야? 이 녀석에 비해서 왜 이것이 더 센 염기인지를 설명해 주면, 왜 이게 더 안정한 짝산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준다잉?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3. 자, 지금 나와 있는 짝산 혹은 양이온은 그 자체로 전자가 충분한 녀석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부족한 애라고 봐야 되겠어요? 전자가 부족한 녀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나요?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져요? 잃어서 만들어져요? 전자를 잃어서 만드는 거니까 쟤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 양이온 혹은 짝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러면 배가 고프면 그래 계속 배고픈 대로 있어라 라고 해야 돼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전자 밀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꼭 써야 되는 전문 용어 EDG라는 개념이 있죠. EDG.
자, EDG 뭐 줄임말이에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으로 번역을 하죠. 우리말 번역은 전자 주계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EDG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EDG는 전자 부족 화학종의 전자 밀도를 회복시켜서 뭘 할 수 있다? 안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CH3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CH3 이름이 메틸 그룹이라고 했죠? 이 메틸 그룹이 상대적으로 보통의 수소보다는 뭐로 작동할 수 있다? 더 좋은 EDG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수소보다는 기존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말을 만들어 붙이면 메틸 그룹이 EDG로 작동하고 있는 짝산 이 전자 밀도가 회복되어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짝염기가 더 생염기다라고 말을 만들어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요 논리구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 문제를 풀어보라라는 문제가 나왔었네요. 됐죠? 자, 빨리 쓰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슥슥슥슥. 아, 그런가요? 자, 세 번째. 산성도 비교입니다.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첫 번째 H2SO4 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혹시 얘 이름? 얘 이름은 우리말로 황산, 영어로는 설퍼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설퍼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것에 반하여 H2SO3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아황산이라고 합니다. 아황산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설퍼러스 애시드라고 합니다. 쟤는 설퍼릭 애시드, 설퍼러스 애시드. 아시겠죠? 자,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 여기 있는 황이 산소가 더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없이 황에 비공호 전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설퍼릭 애시드, 요게 설퍼러스 애시드라고 합니다. 아, 네. 아유, 그래. 아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오케이, 됐죠? 아유, 진짜. 됐죠? 쏘리. 그래서 H2SO4, H2SO3. 네, 됐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름 자체가 이미 이름이 산이잖아.
이듬이 산이잖아. 산이니까 뭘 잘하겠어? 산에리를 하겠지. 그럼 여기서 산에리를 한다고 치자. 여기서도 산에리를 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있죠? 요 수소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1 플러스 이온화가 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짝염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이 결합전자가 여기서 비공호 전자가 나타나겠죠. 여기서도 수소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황산이건 아황산이건 수소가 산에리를 한 다음 산소 마이너스 짝염기가 만들어지는 건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여기 쉽게 이제 아민 얘기는 다 썼죠? 준다. 자, 여기서 요 둘 뭘 할 수가 있냐면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명이란 말 기억나요? 혹시 영어로? 공명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했었죠. 이 정도 단어는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공명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음전화 있죠? 이 음전화가 여기 가만히 있질 않고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음전화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렇게 혹은 이렇게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공명구조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무슨 결합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공명구조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공명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이 음전화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다 핑크스 잘 보여요? 그래요? 이게 오바마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저 이름을 다 소개해 주시다. 이름 모르는. 그래요? 앞에 있는 지금 오바마. 이게 뭐라고 오바마예요? 그렇죠. 오바마. 가장 오랫동안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오바마였거든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친구는 그 그루트.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조시 되겠습니다. 조시.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회장님. 왜 회장님인지 알겠죠? 전설의 회장님으로 회장님? 몰라요? 네, 그 뭐냐면 제드래곤 아버님 성함이 제드래곤. 그 제드래곤 알죠? 제드래곤? 제드래곤 몰라요? 제드래곤. 그 제드래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분 회장님. 원래는 여사님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좀 민감해서 여사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좀 민감해서 회장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사님 요즘 너무 고초를 겪고 계시죠. 하여튼 그래. 그다음 저 뒤에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아주 위대한 마약상 제시 아이젠버그. 너 마약해? 제시 아니
마약 상과 마약을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 위대한 마약 상들은 절대 마약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약 상이 마약하는 순간 무조건 망합니다. 왜? 네, 냉철한 판단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 중에서도 그 범죄자들끼리도 마약하는 마약상은 찐따로 취급합니다. 얘는 오래 못 갑니다. 무슨 말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마약상은 절대 마약 안 합니다. 여기 있어요? 그 제시 마약을 만드는 제시. 하여튼 그거죠. 그리고 옆에는 폴 무아띠 아트레이데스. 무아띠 아트레이데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누구예요? 안 보여. 라비. 라비 상카. 왜? 라비 상카가 왜 있냐? 개명을 했다고요? 그 라비 상카가 엄청나게 그 유명한 음악가거든요. 네, 인도 음악가인데 그 라비 상카의 딸이 엄청난 그 팝스타입니다. 예, 라비 상카르가 이제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딸을 놓거든요. 라비 상카 딸이 누군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위대한 인도 음악가 라비 상카. 예, 그래서 그 몬테레이 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 유튜브에다가 몬테레이일 거야. 이게 미국에 있는 시골 이름인데 몬테레이 팝 페스티벌이라고 치면 이게 1960년대 1970년 이게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되게 유명한 그 공개되어 있는 게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몬테레이 팝 페스티벌이라고 치면 옛날 영상이 딱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2시간짜리 그 영상이 있어요. 팝 페스티벌 며칠 동안 하는 걸 하이라이트만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 거기 라비 상카의 시타르 연주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몬테레이 팝 페스티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라비 상카 딸이 누군데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야. 라비 상카 딸 하면 누가 나올 거야. 되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존스인가. 로라 존스. 로라 존스 아빠가 라비 상카입니다. 로라 존스라고 한 10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미국 팝 가수 있거든요. 그분 아버님입니다. 로라 존스라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렇지. 그리고 그 옆은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왜 그러는 거야? 이 친구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고 옆에 준우도 아직 못. 맞다. MJ 맞죠? MJ. 준우는 MJ입니다. MJ. 곧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가 나오는데 곧 나오거든요. 이번에 나오면 꼭 가족끼리 한번. 근데 마이클 잭슨의 광팬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사실 여러분만 할 때는 마이클 잭슨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95학번이거든요. 대학교 95학번인데 95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IMF는 이제 내가 97년에 있었고요.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있었지만 또 하나 유명한 사건,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95년에. 그래서 사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은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봤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그 마이클 잭슨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 가수인가 보다 이름은 알았지.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게 사실 내 어렸을 때 내가 그냥 지나갔던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같은 과의 친구들이 막 마이클 잭슨 공연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러 갔냐 그랬는데 그때 친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진짜 보러 갈 걸.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일찍 갈 줄이야. 참. 그 마이클 잭슨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좀 슬픈 인생을 살다 가셨죠. 그
그 음악은 진짜 그 마이클 잭슨의 그 얘기 그나마 한 2시간 될 수 있어요. 그 전기 얘기 어마어마합니다. 마이클 잭슨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애니메이션 MJ, MJ 그 MJ였어. 딱 MJ 닮았잖아요. 뭔가 날렵해 보이고 이렇게 뭔가, 예, 날렵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예, 뭔가 좀 이렇게 트렌디해 보이잖아요. 그래요? 빌리진 잘해요? 진짜로요? 오, 멋져.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새로운 친구 내가 생각해보자. 방금 딱 뭐가 또 어떤 영화 배우가 떠오르는데 내가 그 이름이 감금해가지고. 그 저 뒤는 저기 해리 포터. 해리 포터. 네, 데니얼 레드클리프 되겠습니다. 저 뒤쪽. 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통성명 하시고. 자, 어쨌건 요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명구조가 나타나는데 한번 공명구조 살짝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 산소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황만 좀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중결합 전자가 돼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황이 다시 전자를 받아들인 만큼 내어놓아야 해서 이 산소하고 요 황 사이에 요 노란색 전자쌍 있죠. 이 노란색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공호 전자가 요렇게 새롭게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전자가 이중결합이 되고 노란 전자가 비공호 전자가 되면서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명구조가 나타나려면 참고로 첫 번째 1,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변한다? 파이 결합만 변합니다.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결합은 뭐고 파이 결합은 뭐예요? 단일 결합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중 결합이 나타났을 때 하나를 시그마 결합, 하나를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결합을 구성하는 하나의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공명구조 속에서는 시그마 결합은 변치 않고 파이 결합만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2, 3번의 이중결합을 통해서 1번의 마이너스가 3번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공명구조 그리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뭔 말이냐면 여기서 편의상 요 산소황 산소 사이에 공명구조가 나타나잖아요. 편의상 얘를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중결합이 몇 번에 있어요? 지금 그려진 구조에서는 2번, 3번에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2번, 3번의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1번에 있었던 음전화가 몇 번으로 가고 있어요? 다 3번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명구조를 그릴 때는 항상 이걸 만족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공명구조는 어떻게 되겠어? 얘를 다시 1번이라고 정하고 얘를 2, 3번이라고 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에 있는 음전화가 2, 3번에 3번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왜? 2, 3번에 뭐가 있습니까?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공명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산소 각각마다 음전화가 한 번씩 나타나는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아황산 음이온은 어떤 공명구조만 나타나겠어요? 요런 공명구조만 나타나겠죠? 자, 왜냐? 공명구조가 나타나려면 2, 3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중결합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아황산에서는 이중결합이 한 번밖에 없잖아.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는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공명이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공명이 가능한데 이쪽은 공명구조가 하나밖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에서 더 많은 공명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더 많은 공명구조는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많은 전자 밀도가 더욱 비편재화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공명 구조를 통해서 이 음전화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뛰어다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놈에서 전자 밀도가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두 산소 원자에서 분산되는 반면 여기서는 세 원자 사이에서 음전화가 분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 경우는 자, 산소하고 황 사이에 이중결합이 요렇게 절반씩 나타나면서 이 산소하고 이 산소의 0.5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가 분산되어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확률을 50%, 이렇게 될 확률을 50%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실제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이 경우는 실제 구조를 황해 OH가 있는데 산소가 마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이중결합이 여기서도 절반 나타나고 여기서도 절반 나타나고 여기서도 절반 나타나고 되면서 음전화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분산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디가 더 많은 비편제화가 일어나? 위쪽이 더 많은 비편제화 효과가 나타난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요 위에 지울게요. 요 단락 지워도 되겠죠? 요 단락 지워도 되겠죠? 지우자 쑥쑥쑥쑥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묻는다, 답을 쓰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용 이해를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지에 컴팩트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공명구조 3개 그리고 아시겠죠? 요렇게 한 다음에 공명구조 2개만 그려도 사실은 절반 이상 득점이야. 아시겠어요? 이 그림만 그려도 절반 이상 득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추가해 쓴다면 요 경우에다가 요렇게 써주면 돼. 공명 안정화가 더 많이 나타나는 짝염기다. 이렇게 써주면 그만이야. 알겠죠? 그러면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해당 산은 뭐라고요?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해당 산은 뭐라고요? 더 센 산.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황산은 무슨 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산은 우리가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알고 있어요? 강산. 그리고 아황산은 약산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황산은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왜? 저 자동차 뒷공문이 매연 있죠? 그게 아황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기 중에도 소량이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약산, 얘는 강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오늘 말고 내일도 있죠? 모레도 있죠?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그 공지사항 다 올려놨으니까 그 스케줄 맞춰서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에 초대할 테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 공지사항 계속 확인하세요. 저기 빙크스하고 우리 저기 뭐냐면 우성이 하겠죠? 그렇지.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좋아.